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네, 네, 오마이TV 저 인터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안 불러주시니까 그것보다는 바쁘셔서. 이제 제가 당직을 많이 했어요. 아, 그 전에는 조직부총장, 네. 조직부총장을 했을 때는 중요한데. 전국을 제가 한 그쵸. 3번 돌았거든요. 어, 그리고 지역위원회 다 관리하고, 네. 그리고 공천 업무, 실무 다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방송에 네.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맞아. 없고요. 네, 실세셨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아. 했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오면 안 그렇죠. 되죠. 이제 거의 뭐 그림자 역할을 하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먼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인 분들만 모여 사는 동안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동안갑입니다. 동안갑의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저는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생과 관련해서 민생투사, 특히 지금은 금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금리 투사를 자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소상공인들을 멈추라고 해놓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이 시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손실보상 만드느라고 정말 발과 눈물과 이런 걸로 손실보상 만들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100점짜리가 못 되고 한 60점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그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아직도 몸에 고름이 청창한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민생파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안이시네요, 정말. 동안갑이죠. 그럼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네. 셋째가 고3에 며칠 뒤에 시험 봅니다. 정말요? 네. 와, 셋째가 고3입니다. 정말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대학생, 와. 고등학생 이렇게 야, 있습니다. 다 키우셨네요. 다 네. 키우셨고. 며칠 뒤면 네. 수능 보고 난 다음에는 네. 자기가 알바해서 오, 용돈을 벌어 가겠다고 하니 야, 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 10년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10년 도전이면 3번 도전하셔가지고. 네, 3번 도전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네. 박원순 시장님 무소속 시민 후보 이때 아, 제가 민생경제위원회 네. 했던 변호사인데 그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민 정치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같이 정치를 시작해서 네. 2012년도에 제가 살도 못해서 나갔어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제가 사는 곳이 연고다 해가지고 안양에 나가서 오. 그때 이석현 의원님하고 30%대로 경선에서 지고 예. 2016년도에 또 해서 40%대로 지고 네. 2020년도 4년 더 해가지고 50%를 넘겨서 오. 이겼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분하고 네. 3번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3번 만에 승리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네. 꾸준하게 도전하셨군요. 네, 그때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이분들 네. 다 삼선 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민병덕 의원은 네. 초선. 네. 네, 초선으로. 삼선 같은 초선. 삼성 같은 초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 오, 그래요. 동안갑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정말 천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 오셨고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지금도 뭐 소상공인 관련된 행사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아. 수탁 사업자 협의회 네. 그래서 입법 촉구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국감에서 가맹점과 관련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네. 가맹 본사의 사장을 6년간 못 봤는데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상생 협약도 맺고 그러니까 결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법도 네.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인정하셔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옛날에는 몇 개 안 되면은 가맹 네. 본사가 직접 직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이 수백 개가 되면 이제 지역별로 지역 가맹 본부를 둡니다. 이게 아. 가맹지사인데 예. 이분들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배지가 있지만 가맹 본사에 대해서는 을입니다. 을. 슈퍼 을입니다. 음. 그런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허점이 있었네요. 예, 또뭐 떡참 같은 데는 네. 매출은 엄청나게 높은데 그렇게 해서 육무정책이라고 뭐 가맹비도 없고 뭣도 없고 매출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 해보고 나니까 절반이 폐업하는. 근데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예. 매출은 높은데 수익률은 아주 낮은 다 가져가는 다 이유가 있는 네. 이런 상태여서 그래서 사장님들 만나서 본사 사장님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가맹점주들의 고유를 빨아서 네. 이것이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가맹점주들이 즐겁고 행복한 네. 이런 가맹본부를 만들면 세계적인 가맹점을 만들 수 아. 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 사실 저희가 민생을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를 보면은 또 정치권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게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만 많이 좀 비춰지는데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바뀌고 있는지 이걸 알아다 보면 맞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요. 네. 저희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맘스터치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것을 딱 내밀면 숨이 탁 막힌다는 거예요. 오, 왜요? 왜요? 그랬더니 뭐 그분이 돈을 그런 방식으로 지불하는 건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불하는 건데 네. 그랬더니 2만 원짜리를 지불하면 본인은 18,000원을 받는다. 아. 근데 그것도 45일 뒤에나 받는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이자 그러니까 45일. 그 수익률 자체가 10% 정도인데 네. 수수료를 10%를 내버리고 있고 그것도 45일 뒤에나 정산을 받으니 현금으로 물건 사가지고 만들어서 문제네요. 팔고 예. 45일 뒤에 받고 네. 그것도 10%의 수수료를 내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맹 본사에서 이걸 같이 나누어서 내겠다. 나눠서 내겠다. 네, 나눠서 내겠다. 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이것을 좀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실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정말-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모르셨죠? 네. 우리 그 생일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 딱 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거 가지고 딱 2만 원짜리 사러 가면은 기분 좋죠? 예. 그렇지만 가맹점주는 아. 숨이 탁 막힙니다. 이건 18,000원밖에 못 받고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45일 뒤에 예. 받고. 그러니까요. 와. 옛날에는 카드 수수료가 엄청 높았었는데 네. 이것을 1%대로 줄여놓으니까 다른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 불공정한 부분들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고 국감 얘기 아까 하셨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좀 어떠셨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좀 힘있게 추진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지금 민생의 가장 핵심은 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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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금리를 낮추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안 된다. 우리 사장님들 장사도 금리를 낮추지 않고서는 안 된다. 사장님들 직접적인 금리도 힘들지만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다 다 돈 맞아요. 이자 주느라고 쓸 돈이 없기 쓸 돈이 때문에 없어요. 가서 어디 사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금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낮추는데 핵심을 뒀고요. 금리 조금 이따 낮추기. 좀 더 네. 그건 자세히 좀 얘기를 해야 될 네, 부분이 있고 하고 두 하나 더. 번째는 예. 가맹점. 가맹점. 네, 가맹 본사한테 착취를 당하는 가맹점 살리기 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뒀고요. 그래서 수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싸웠고 네. 그랬더니 우리 그 기자님들하고 이제 음. 그 이렇게 리서치하시는 평가를 하죠. 예, 리서치를 맞아요. 평가하시는 그런 시민단체들에서 네. 저를 1등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아. 그러면서 저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딱 지적해준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뭐라고 했네? 민병덕은 지적하고 제시하고 바꾼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바꿔낸다. 이렇게 딱 세 마디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최고의 찬사. 최고의 찬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다. 뿌듯한 네, 그런 뿌듯했습니다. 평가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거 뭐 금리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언론에서 좀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이념 얘기 안 하고 민생 행보한다.
뭐 마포에 가서 시민들 만나서 민생 타운홀 미팅을 또 했고 거기서 은행을 향해서 질타하고 또 카카오 택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독과점 독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질타하면서 언론들이 윤 대통령 바로 지적해서 바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던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께서 예. 텔레비를 예. 보시면서 제 질의 영상을 보셨는지 아니면은 제 회의록을 보셨는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저작권료는 내고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맞아, 말이 민병덕 의원이 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금리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네.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금리 민생의 핵심이 금리다. 금리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리를 금리가 구성되는 게 기준금리,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인데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상금리 가상금리. 속에 녹여 있는 부당한 것들부터 빼내자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 네. 그것이 동의를 했고 4개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동의해서 2개가 은행연합회 모범 기준이 바뀌었어요. 동의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는 싸우고 있고 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기존 대출은 안 바뀌고 신규 대출부터만 바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한번 얘기를 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은행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점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은행에 아니겠습니까? 갑질 얘기하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노예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세게 이런 얘기 얘기해가지고 하셨죠. 지금 어떻게 이슈화가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특허권은 좋아요. 민병투에 갑질 있다. 종노릇 저는 너무 심한 종노릇 이거는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해 놓으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일 뿐이었지 왜 그렇죠.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음. 나 신용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이자율을 낮춰줘 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했잖아요. 못했죠. 못했죠. 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3법이라는 걸 냈거든요. 금리 인하 3법이라는 걸 냈고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한 가상금리가 이 금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를 공개해야 된다. 부당한 가상금리 적용 금지 및 네. 공개 아하. 이 법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길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는 어떻게 알고 우리 이자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이 높아지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신용 상태는 은행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알아서 예, 좀 해줘라. 알아서 해줘라. 맞아요. 너희가 올리는 것은 알아서 하든마. 왜 내리는 것은 알아서 안 하냐. 네. 이 법안 선제적 금리 인하 법안. 금리 인하 요구권에서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신용이 좋아진 사람들한테는 안내해라 네. 라는 걸 의무화시키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소위 행제세라고 나오는 횡재세.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거는 제가 한 겁니다. 올해 4월달 예. 욕 많이 얻어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던 법인데 이게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게 은행이 노력해서 잘 영업을 잘해서 하는 것은 그걸 가져가는 것은 오케이 박수. 그런데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횡재로 이자율을 많이 가져가는 네. 이런 그렇죠. 상태. 이건 정책 때문에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횡재 상태에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반환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지금 올해 올라간 이자가 5년 내 평균보다 120%가 올라가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20% 올라가면 그 중에 초과 이익의 20%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서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너무 무리인가요? 아니 사실은 은행 옛날 우리 IMF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공적 자금 다 투여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우리 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는 세금 내서 그렇죠. 은행 살리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그럴 때에는 은행은 뭐 은행은 진짜 보너스 잔치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시중은행에 외국계 주주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다 이렇게 나가고 그렇죠. 유보하지 않고 배당을 해버리면 그럼요, 다 나가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횡재 상태인 게 경우예요. 횡재 상태다. 예. 그렇게 해서 금딩이나 3법을 제가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음.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네. 말씀을 아주 투박하게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은행장들한테 호통을 쳐서 또는 뒤로는 읍소해서 이것을 바꾸면 은행들은 상생 뭐 금액이다 해가지고 몇 천억 내고 말 겁니다. 제도화가 안 되고 그냥 제도화가 안 되고 끝나버린다. 말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누구 돈으로 상생 금액이라고 내서 생색을 냅니까? 네. 이 돈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게 지난 5년간 네. 10조예요. 와, 그렇게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10조예요. 네. 부당한 가상금리 5년간 10조인데 이것을 앞으로 못 걷게 하고 과거에 거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환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대통령 근데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제도화 안 하고 대통령 그냥 말, 예. 상생 금액 몇 푼 내고 그렇게 끝나는 내는 것처럼 호통치고 호통치고 돈 내고 끝. 끝. 뭔가 이런 다 방식 이제 안 잘된 된다는 것처럼 거죠. 예. 그게 아니라 법안 이걸 처리해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 오, 중요한 부분입니다.